신입생이세요? 앞으로 앞으로. 건드리면 안 돼. 건드리면 죽어. 건드리면 죽어. 건드리면 죽어. 자, 20강의 게이트웨이 봅시다. 사회과학 부분이잖아요. 사회과학 부분. 단원 제목이. 승환아, 일어나라. 승환! 내용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부터는. 자, 이제 19강이야, 뭐, 그냥 주르륵 인물에 대한 설명문이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문법적인 부분보다 내용적인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해지는 거야. 어휘하고 내용하고. 자, 봅시다. 한 실험에서 아이들이 월 톨드니까 뭐야? 들었다 해야죠. 뭐라고 들었냐면 그들이 가질 수 있다고. 하나의 마시멜로우 트리트, 과자나 간식을 주로 트리트라고 하고 명사로. 그러면 한 마시멜로우 과자를 가질 수 있다고. 만약에 그들이 선택한다면 먹기로 그것을 마시멜로우죠. 즉각 먹기로 선택하면 마시멜로우 하나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but two trees, 두 개의 과자를 가질 수 있다. 만약에 그들이 기다린다면. 되게 유명한 실험이고 수능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고 많이 언급되는 실험입니다. 보통 이제 뭐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 써주세요. 만족의 지연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실험의 이름 자체가 이래요. 만약에 수능 기출을 아는 선생님이라면 이제 뭐 보기나 선택지 같은데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 맞는 말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고 조금 내가 만족을 늦추자.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만족이 온다. 이제 이런 걸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런 거를 설정으로 깔고 있는 거고. 자,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그 아이들이라는 게 누군데? Who ranged in age from 4 to 8. range를 이렇게 동사로 쓰면 보통 뒤에 이렇게 from to가 붙고 이렇게 하면 뭐 범위가 A에서 B에 이른다든지 아니면 그냥 A에서 B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A에서 B에 이른다 아니면 나이대가 A에서 B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그러면 그 아이들의 대부분인데 그게 누구냐면 나이대가 4살에서 8살까지 다양했던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most of the children이 주어고 다음에 나오는 chose가 동사죠. chose to wait 기다리기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들이니까 그냥 못 참고 에이 하나 먹을래 지금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 4살에서 8살까지인 아이들이 대부분은 기다리는 쪽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전략들은 strategy 전략들은 하고 they used 괄호로 묶고 관계사절이죠. 그들이 사용했던 그 전략들은 differed가 동사 달랐다. significantly 아주 상당히 달랐다. considerable이라는 단어가 생각하는이라는 뜻이 아니라 뭐였어? 상당한이라는 뜻이었죠. 양이 상당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사로 만들면 비슷한 뜻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4살에서 8살까지 애들이 대부분이 나 기다릴래. 그래서 2개 받을래. 이쪽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 얘네들이 사용한 전략은 좀 사뭇 달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음에 당연히 뒤에 뭔 얘기 나오겠어? 어떻게 달랐는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4살짜리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면 반대로 6살짜리, 8살짜리들 이런 식으로 가죠 지금 질문이. 자, 4살짜리들은 종종 선택했다. 보기를 뭐를? 마시멜로우들을 보기를 while waiting 기다리는 동안 내 a strategy 한 전략 하고 that 어떤 전략? was not terribly effective. terribly는 원래 끔찍하게라는 뜻이지만 이거 badly라고 바꿔 쓸 수 있고 badly bad가 나쁘다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아주 엄청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여기 이게 badly, terribly 해서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았던 전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니네 이제 봐봐. 내가 항상 읊어주는 해석만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실력이 하나도 안 늘어. 너네가 혼자서 해석을 한다고 치면 지금 이 문장을 보면 4살짜리들은 기다리는 동안 마시멜로우를 보기를 선택했다.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은 전략. 그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직역을 하면.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뒤쪽에 a strategy를 어떻게 말이 되게 붙이느냐라고. 엄만 이해했어? 문제가? 자, 왜 이런 식의 문장이 형성이 될 수 있느냐? 연결 부위가 지금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요. 앞쪽과 이 a strategy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연결 부위까지 있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아? 앞에서 뭐라 했어? 이게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 아니, 뭐야. 그 기다리는 동안 마시멜로우 보기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라고 해야겠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 그러면 문제가 없죠. 연결하는데. 근데 여기서 봐봐, 이제. 이거 자체도 맞긴 맞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는 안 낸다고. 자, 이거 봐. 이거 앞에서 나온 거를 받아주는 대명사고, 앞 내용 전체를 받고 있죠, 지금. 어쨌든 이것이 뭐? 접속사. 이것이 뭐? 대명사.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편안하게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있지. 그게 바로 뭐야? 콤마 위치라고. 콤마 위치. 알겠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콤마 찍고 which was a strategy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구사할 줄 알아야 돼요. but it was가 뭘로 바뀌었다? 콤마 which 하고 was a strategy 이렇게 바뀌었다 이거지. 됐냐?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는 어떤 문법 규칙이 있길래 왜 which was가 없냐? 여기에 지금. 알겠어? 왜 없어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규칙이 있어야지. 관계대명사를 썼는데 뒤에 이렇게 was가 왔다는 것은 이게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주관대라는 거고 주관대가 뒤에 뭐랑 결합하면? 비동사랑 결합하면 세트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거지. 이게 지금 연결 방식이에요. 알겠죠? 됐어. 자, 그러면 in contrast 동그라미 치고 반면에 6세 아이들과 8세 아이들은 사용했다. 언어를 동그라미 핵심이에요. 얘가 언어를 사용했다. to help 도와줄 뭐 하도록 overcome 극복하도록 도와줄 언어. 뭐를 극복하도록? temptation, 유혹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언어를 사용했다. 비록 다른 방식으로이긴 하지만 자, although 이 품사가 뭐였지? although는 접속사야, 접속사. 근데 뒤에 뭐가 없잖아. 지금 접속사면 원래 뭐를 이끌어야 돼? 완벽절을 이끌어야 된다고. 어? 뒤에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다는 건데 근데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니네가 생각할 때 이제 봐봐. 항상 우리가 although하고 뭐가 문제가 나와? despite가 나오잖아요. despite는 전치사고. 그럼 뒤에 뭐가 없으니까 despite를 쓰면 안 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전치사의 개념이 뭐야?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죠. 지금 보니까 뭐가 와 있어요? in하고 전치사구가 와 있잖아요. 그쵸? 내 말 이해했어? 그니까 이건 못 쓰는 거야. 애초에 지금. 알겠어? 응.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썼는데 남은 문제를 해결해야죠. although 접속사를 썼으면 뒤에 완벽절이 와야 된다는데 불구하고 왜 주어 동사가 없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뭐야? 분사 구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원래 어떻게 있었겠냐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어를 생략하고 이게 뭐가 돼야 돼? being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being이 돼야 되는데 being이니까 또 뭐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비록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였기는 하지만 원래 이렇게 됐을 문장인데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생략하고 하니까 얘만 남아있다 이거지. 여기서 although가 쓰인 이유. 자, 그러면 거기 한 칸만 옆으로 좀 들어가 줄래? 자, 이제 다시 내용으로 복귀합니다. 4살짜리와 이거를 4, 6, 8 지금 이렇게 나올 건데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지금 쪼개놨거든요. 얘네들이
3개로 쪼개놓은 게 아니라 일단 4살짜리들은 이랬다. 그 다음에 6세와 8세는 이랬다. 지금 이게 인 컨트라스트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비슷한 점이 있는 거지 지금. 알겠어? 크게 나오니까. 뭔가 근데 또 이 둘은 뭐라 했냐면 공통점이 뭐라 했어 보니까. 이 둘은 뭘 사용했다? 언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죠. 오케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쳐다보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 말이지. 언어를 선택했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끄트머리에 뭐라 했어? Although in different ways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기는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또 뒤에 뭔 말 나오겠어? 이 뒤에는. 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냐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6세 아이들은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고 8세 아이들은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가 이런 식으로 글이 흘러가게 된다고. 맞아? 자 볼게요. The 6-year-olds들은 말했죠. 그리고 노래했죠. 그들 스스로에게. 즉 혼잣말하고 혼자 노래를 불러줬다. 컴마 찍었고 reminding 분사구문 들어가고 상기시키면서 그들 자신들에게 뭐라고 상기시키면서 자꾸 자기들이 would get 얻을 거라고 more treat 더 많은 과자를 얻을 거라고 만약에 기다리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혼잣말을 하고 막 노래 불러주고 막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8-year-olds들은 이제 8세 아이들은 집중했다 측면들의 뭐의 측면에 마시멜로우의 측면들에 하고 unrelated가 중요하죠. unrelated 관련 없는 측면들 뭐랑 관련 없는 측면들 taste 맛이랑 관련 없는 측면들 그게 뭔데? such as appearance 모습과 같은 그 모양과 같은 맛과는 상관없는 측면들에 집중했다. 콤마 찍었고 위치 그런데 그것이 도와주었다. 그들을 뭐 하도록? 기다리도록 도와주었다. 자 이제 이 글이 그렇게 친절한 글이 아니고 그렇게 좋은 글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말은 뭐였어? 6세 아이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spoke and sang to themselves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8세 아이들에 대한 설명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건 둘 다 언어를 쓰긴 썼는데 다른 방식으로 썼어라고 했으니까 8세 아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썼냐 하는 게 궁금해서 이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냥 뭐라 했어? 맛과 상관없는 모양과 같은 측면에 집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지. 알겠어? 우리가 좀 메꿔줘야 됩니다. 알겠어? 우리가 메꿔줘야 돼. 이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아 이거는 네모나게 생겼어. 아 맛은 생각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혼잣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보면 in short 요약하자면 아이들은 사용했다. 셀프톡을 자기 대화를 혼잣말을 뭐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러면서 또 다시 공통적으로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묶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8세 아이들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맛과 상관없는 측면에 집중했다라는 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잣말을 했다라고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야 글이 통합성을 가지게 된다. 이 말 이해했어? 내가 왜 자꾸 강조하는지. 그게 아니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되게 된다고. 지금 흐름상. 자, 그 다음에요. 이 마지막 문장이 in short 요약하자면 했는데 이 요약이 또 뭐까지는 포함을 못해. 4살은 포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in short는 어디까지만이야? 이렇게 해서 in short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세 아이들은 자기 행동을 조절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결국에는. 왜냐면 4세 아이들 얘기할 때 뭐라 했어? 그렇게 그 전략이 효과적이진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을 잘 조절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의 in short는 자기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셀프톡을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조절한 애들은 뭐 했다는 거야? 셀프톡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포함한다고. 여기까지만.
이해하겠어, 뭔 이제? 흐름. 약간 그러니까 글의 구성 자체가 친절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흐름 자체를 좀 이해해줘야 될 지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20강의 1번. 장갑 가지고 이건 뭐야? 아, 귀마개. 야, 더 추워지면 어쩌려고 그래. 자, 20강의 1번. 조금 빡빡한 지문이에요, 또. 뭔가 좀,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명확한 게 딱 잡히지 않는 그런 좀 추상적인 그림입니다.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법이나 이런 부분은 또 복습하면서 더 잡게 될 거니까 지금 이제 이 단어는 내용 이해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내용 이해에. 자, it is a false belief. 시작하자마자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시작하자마자 이시니까 뭐 무슨 주어? 다 주어. 뭐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앞에. 그럼 뒤에 진주어가 누구? to think 밖에 없겠죠. 그러면 대리아라고 생각하는 건 거짓된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자, 뭐라고 생각하는 건 네가 either 동그라미 칠까요? either A or B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가 A이거나 B이다. 혹은 A인 사람이거나 B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믿음이다. 자, 이 말을 좀 더 강조점을 둘게요. either A or B는 절대 둘 다가 아니에요. 어느 한 편만이라는 거예요. 어느 한 편만. 그 말을 좀 생각하면 니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알겠어? 응. 그럼 뭐야? 이제 양쪽에 반대되는 게 걸렸겠죠. 뭐야? 너가 a big picture thinker, 큰 그림 그리는 사고자 이거나 아니면 detail oriented, 말 그대로 하면 돼. 원래 oriented가 끄트머리에 붙으면 뭐 지향적인이라는 뜻이거든. 원래. 그러면 세부사항 지향적인 사람. 반대말이 느껴지죠? 빅픽처라는 말과 디테일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글 역시 내가 수능 수업 내내 뭐라 했어? 수능은 상식을 좋아한다, 아이러니를 좋아한다? 아이러니를 좋아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내가 뱉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빅픽처하고 디테일하고 같이 가는 거야 서로 반대 개념이야. 아니, 큰 그림을 잘 보는 사람은 작은 거 못 보고 작은 거 보는 사람은 또 큰 그림에 약하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요거 어떤 사람이 너는 빅픽처, 너는 디테일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알겠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또 우리가 유한아, 승환이 허리 펴라. 승환아, 승환아, 너 저기로 가. 저기 스탠딩으로. 얼른. 너도 갈래? 그 책 치우고. 얼른 가, 빨리. 아니, 안 괜찮아. 내가 봤을 때 빨리 가. 한두 번이야. 승환아, I said so. 빨리 가. 버팅기냐, 버팅기기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뭐란 말인가 봅시다. You cannot be a big picture thinker without knowing the supporting facts. 자, 이 말이에요. 너는 큰 그림 사고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어. without 동그라미 쳐. 이게 지금 이 문장의 의미 핵심이거든. 뭐예요? without knowing 이랬으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빅픽처 띵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를 알지 못하면일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우리는 흔히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했잖아. 그럼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상반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면 어차피 빅픽처 띵커도 이걸 알지 못하면 빅픽처 띵커가 될 수 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이 사람도 어차피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디테일 오리엔티드가 돼야만 빅픽처 띵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해하겠어? 확인할게요. 말을 좀 다르게 썼을 뿐이야. without knowing. 알지 못하면 어차피 빅픽처 못 그려. 뭐를 알지 못하면 the supporting fact. 팩트가 뭐야? 팩트라는 말을 뭐랑 연결시켜야 돼? 디테일이랑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 뒷받침해주는 팩트를 알지 못하고서는 어차피 빅픽처는 못 그린다. 5월 else 있죠? 이거 합해서 수거처럼 해야 돼. 5월 else.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너 이거 알지 못하면 빅픽처 못 그린다. 그렇지 않으면 You would be an empty suit. 뭐가 돼버릴 테니까? 너는 뭐가 돼버릴 테니까? 말 그대로 하면 텅 빈 수트가 돼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알맹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수거로 옆에 뭐라 했어? 허풍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허풍선이가 되어버릴 테니까. The brain power of zoom in. zoom in. 뭐야? 그거 뭐라 하죠? 줌인.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 작은 거. 이렇게 확대. 이런 확대의 브레인 파워는, 사고력은 요구한다. 확대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줌인이니까 안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집중이라고 하자. 집중하는 거. 집중의 사고력은, 집중의 뇌의 힘은 요구한다. require가 동사예요. 집중의 힘은 요구한다. 뭐를? attending to the facts. attend to. 이거 attend를 쓰는 방법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목적어를 쓰면 우리가 보통 오해 출석한다든지 아니 뭐 다닌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이를테면 학교 다닌다 아니면 어디에 출석했다 할 때 to 없이 바로 목적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to가 있고 이렇게 명사가 들어오면 요거를 우리는 뭐 하냐면 이거에 신경을 쓴다. 혹은 이거를 신경 써서 처리한다. 그러면 집중의 지적 능력은 요구한다.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합시다. 팩트들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내용, 그리고 the situation, 그 상황. at hand, 이것도 수거. 지금 내 손에 있는 상황, 즉 당면한 상황, 이렇게 해요. 당면한 상황.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뭐를 요구한다고 했냐, 집중을 하려면 뭐를 요구한다 했냐면 팩트, 컨텐트, 그리고 당면한 상황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걸 요구한대. 그러면 요것도 뭐라고 하냐면 디테일이야. 디테일. 알겠어? 요것들도 디테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디테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Gathering facts and using them to support a novel approach. Gathering facts. 사실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novel approach. novel이 형용사니까 뜻 뭐야? 참신한이죠. 참신한. 소설이 아니라 참신한 approach. 접근법. 그러면 사실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참신한 접근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is essential. 필수적이다. 뭐 하는데? enhancing. 향상시키는데. 뭐를? 통합적 사고를 그리고 더 깊은 수준의 사고를 향상시키는 것에 핵심적이다. 자, 이제 여기 봐. 여기서 계속 뭐 얘기했어? 뭐를 모으고 뭐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거 뭐라고? 디테일이랬죠. 이런 팩트들을 모으고 이걸 사용하는 게 뭐에 필수적이라고? 뭐에 필수적이라고? 여기 뭐 들어가야 되겠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어? 빅픽처는 진짜 디테일 없이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뭐에 핵심적이라고? 이게 지금 뭐 여기서 뭔 말을 했냐면 통합적 사고라는 말을 했단 말이야. 느낌 뭐냐? Integrated Reasoning 이랬단 말이에요. 통합적 사고라는 거는 그러면 빅픽처겠어? 디테일이겠어? 빅픽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장도 결국엔 이렇게 다른 말로 도배를 해놨지만 결국 이 관계를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또 뭐구나? 디테일이 갖춰져야 빅픽처가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네, 지금 이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지금 써놨다. 자, however 또 집중해야 됩니다. 글이 상당히 어려워요. however 동그라미 쳐놓고 왜 however가 들어갔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이제. 자, 그러나 갑자기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라니. 자, 그러나 it's a delicate balance. 그것은 delicate balance, 섬세한 균형입니다. 하고 미리 얘기하는데 이시 가주어야. 이시 가주어고 문장을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장 끄트머리에 보세요. To develop a point of view.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관점을 발전시키는 것. 이게 진주어예요. 이 to 부정사가. 마지막에 있는 자, 그래서 이 관점을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관점이라는 게 뭐냐? 디테일이냐, 빅픽처냐? 관점. 디테일이요? 관점이 뭐야? 아, 이렇게 보면서 아, 대략적으로 이렇구나.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빅픽처예요, 빅픽처. 알겠어? 관점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빅픽처를 만들어가는 거, 관점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제 it's a delicate balance다. 섬세한 균형이다. 뭐에? knowing, 아는 것에 when together, 의문사 투부정사니까 해석 어떻게 들어가냐? 언제 모아야 할지를, 더 많은 정보를, 그리고 knowing, 아는 것. 이거 어떻게 붙이냐면 앞에서 밸런스, 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knowing, 1번 knowing이 있고 여기 2번 knowing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knowing과 2번 knowing의 섬세한 균형. 이렇게 지금 해석이 들어간다. 1번 knowing과 2번 knowing의 섬세한 균형. 그러니까 언제 더 모아야 할지를 아는 것과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것의 균형. 됐죠? 언제 더 필요한가? 언제 이제 그만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가? 이걸 아는 것의 균형. 그 다음에 뭐를 언제 멈춰야 할지 looking for, look 보니까 찾다죠. 찾기를, 더 많은 사실들을 찾기를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말은 정리가 됐고 however는 왜 들어가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앞쪽까지 해서 팩트 없이는 뭐도 없다? 빅픽처도 없다 이거지. 여기서 팩트가 없이는 빅픽처도 완성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however를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하지만 다만 좀 이런 느낌. 다만 요건 좀 알아둬야 돼 니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무조건 또 뭐 한다? 무조건 큰 그림을 그리는데 무조건 팩트만 많이 모아야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라고. 여기서 큰 그림을 그린다 하는 것에 뭐가 필요하긴 하지만 팩트가 디테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무조건 많이만 모은다고 되는 건 아니야. 지금 이런 느낌으로 말을 however를 붙인 거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좀 조절이 필요하긴 하다는 거예요. 팩트를 언제 더 모아야 될지 아니면 언제 이제 그만해야 될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하긴 해. 또 너무 팩트에만 의존하면 안 돼 라는 뜻이라고.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요약하면 뭔 말이라고? 그러나 너무 의존만 하는 건 또 아니다. 이런 말이다 이거지. 너무 의존만 해서 안 되기는 해. 자, 그래서 핵심은 그럼 이 또 너무 그러지는 말고 그러면 핵심은 뭐냐? is to toggle back and forth. toggle back and forth. 원래 toggle은 이제 뭐 그런 방식 뭐 이렇게 뭐 다이얼처럼 이렇게 돌리는 이런 방식 있잖아요. 이걸 toggle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toggle back and forth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리저리 맞추어 본다 이렇게 EBS에서 해석을 했네요. 이리저리 맞춰보는 거다. 핵심은 뭘로부터? From the immense raw details. 그러니까 뭐야? immense, 거대한, 방대한 raw details. raw면 날 것이니까 가공되지 않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주 거대한 가공되지 않은 디테일로부터 이리저리 맞춰보는 거야. 자, 이 말. toggle back and forth라는 게 그러니까 왜 붙었겠어? 앞에서 뭐라 했어? 지금 글이 어떻게 흘러왔냐면 빅픽처라고 하는 게 팩트 없이 완성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빅픽처에 팩트가 필요해. 근데 이 문장 들어가면 하지만 또 무조건 팩트만 모아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아는 균형도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엄청난 양의 디테일을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toggle back and forth. 뭐 하라는 얘기야? 이리저리 잘 굴려보라고. 그러니까 필요한 걸 잘 찾아내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걸 잘 찾아내라고. 알겠죠? 잘 골라야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select라고 써. select. toggle back and forth에 select. 뭐 하기 위해서는 하이 레벨의 아이디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빅픽처야 또. 알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디테일을 왕창 모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부터 필요한 걸 잘 골라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It is not enough. 또 이제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이렇게. 이시 가주어고 투부정사 진주어입니다. 그러면 모든 팩트를 다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아니야. It is highly critical. 그게 굉장히 중요해. 또 이시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뭐가 중요해? fit them. 맞춰 넣는 게 중요한 거지. 어디로? into larger schema. larger schema가 역시 또 빅픽처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이게 좀 뜻하는 바가. 원래 스키마의 뜻은 배경 지식인데 좀 더 큰 배경 지식 속으로 맞춰 넣는 게 중요해. 이렇게. 근데 결국 이제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 빅픽처와 디테일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알겠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데 다만 디테일이 빅픽처에 필요하긴 한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건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지. 뭐야? 무조건 디테일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이걸 잘 조절 혹은 선택해서 뭘 만들어야 된다? 디테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갑시다. 조금 힘들더라도 좀 빡빡해요, 이 식강은. 자, 그래도 이제 1번보다는 훨씬 쉬워. 이건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는 아니라서. 자, 2번. There are 있다. A number of reasons. A number of야. A number of. 뭐야? 많은이죠, 많은. 그러니까 there is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there are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많은 이유들이 있다. To be concerned, 염려해야 할. 우리 영어에서 감정에 관련된 동사들은 항상 뭐 한다 하면 이렇게 수동으로 쓰거든. 그렇죠? 그래서 수동으로 쓰여 있지만 염려한다 이렇게 보고 염려해야 할 이유들이 있다. 뭐에 대해서 염려해야 할? About language attention, attrition. 언어의 attrition 하면 원래는 마멸, 소멸이라는 뜻입니다. 마멸, 소멸. 그럼 언어의 이런 소멸에 대해서 근심해야 될 이 많은 이유들이 있다. 이게 지금 be concerned about anxious about 이렇게 들어가요. 뭐에 대해서 불안해한다는 거야. 자, 언어 소멸에 대해서 근심해야 될 이유가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언어 소멸 근심해야지. 근데 그 이유들이 많이 있다. 자, 언어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뭐에? 각각의 사람의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is an essential component. 핵심적인 구성 요소다. 뭐에? 한 집단의 문화, 사회적 유산을. 뭐 한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 요소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언어라는 것이 한 집단의 문화유산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건 이해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 Local communities, 어떤 지역사회는 who, 누구냐면 have lost, 잃어버린. 뭐를?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린 지역사회는 speak, 말한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그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As a deeply cultural loss라고 말을 한다. 언어를 잃어버린 사회들이 다 뭐라고 말을 하겠어? 아, 별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해? 아니면 아, 우린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해. 후자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알겠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문화적인 손실이라고 말을 한다. 어떤 is accompanied, 동반되는. 뭐에 의해서 동반되는? A sense of self, 자아의 느낌, 자아의 느낌의 손실에 의해서 동반되는. 즉 합하면 언어를 잃어버린 사회들은 죄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speakers, 화자들은. 소유격 관계에서 들어왔네. 동그라미 쳐놓고. 화자들인데 어떤 화자들? 그들의 그들의 언어가 are not endangered. 여기서 끊어야죠.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
그런 화자들은, 그러니까 서로 윗문장하고 대립관계죠. 이제 위에서 잃어버린 애들은 뭐라 해?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언어가 아직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 화자들은 그럼 안심한다 할 거냐 했더니 also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도 또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했어. aware of 뭐를 잘 알고 있다. 중요성에 대해서 언어에 뭐로써 에서 marker of identity 어떤 정체성의 표식으로서. 그리고는 pay 2번이죠. and 있으니까 1번은 누구냐? are also 할 때 are요. are가 1번 여기 pay가 2번 현재형 이렇게 잡혀있고. 그리고는 엄청난 관심을 기울인다. 뭐에? 차이들의. 뭐의 차이? 방언들과 말 패턴들에서의 차이들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잃어버린 애들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고 안 잃어버린 애들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 너무 말이 이렇게 방언이 너무 달라지면 우리 말이 너무 손실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쪽이든 아직 안 잃어버린 쪽이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us 그러므로 perhaps 아마도 one of the most compelling reasons 가장 compelling 중요하죠. compelling 가장 설득력 있는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진짜. 이 단어 convincing 설득력 있는 compelling, convincing 두 개를 꼭 같이 알아야 됩니다. 변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convincing 야 이것도 그거하고는 또 달라. convince가 원래 설득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설득력 있는 이렇게 가는 거지. convict는 뭐예요? convict는 이거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유죄 판결을 내리다 이렇게 가는. 알겠죠? 그러니까 철자 잘 봐야 돼요. convict는 안 되고 convincing. 자, 그러므로 아마도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 to be concerned, 근심해야 할 이런 언어의 위기에 대해서 근심해야 될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 대리아일 것이다. 뭐라는 거냐? 그 화자들이 어떤 화자들? 그들의 유산의 이 부분을 잃어버린 화자들이 그들의 유산 중에 이 부분이라는 게 뭐겠어? 언어입니다. 언어. 알겠죠? 예, 언어를 잃어버리는 화자들은 엄청나게 그것을 후회한다는 거다. 그리고 grieve, 슬퍼한다는 거다. over it, 그것에 대해서. 자, 봐요. 그러니까 결국 글이 이것도 또 구성 보자 지금. 이미 처음에 뭐라 했냐면요. 첫 문장에서 제일 처음에 언어 손실에 대해 근심해야 할 이유는 많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가 바로 안 나왔죠 지금. 이런 얘기 안 나오고 뭔 얘기했냐면 언어를 잃어버린 애들, 그 다음에 아직 안 잃어버린 애들 모두 다 뭐 하는 거야? 겁나 근심한다는 거지. 잃어버린 애들은 잃어버린 애들대로 우린 너무 중요한 걸 잃었어 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아직 안 잃어버린 애들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러므로 하더니 이제 뭐라 하냐 그러므로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 손실에 대해서 근심해야 될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뭐 하는 거다? 얘네들 보니까 뭐예요? 잃으면 엄청 후회한다. 이건 잃으면 엄청 후회한다. 이게 지금 여기 필자가 얘기하는 잃어버리면 엄청 후회하고 슬퍼하게 된다는 거. 이게 언어 손실에 대해 근심해야 될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다.
자,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잃어버리면 엄청 후회한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so many different communities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역 사회들은 전 세계에 현재 engaged in 몰입되어 있다. 집중하고 있다. 에? 뒷말 예상되냐? 이렇게 잃어버리면 후회하니까 전 세계의 사회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겠어? 뭐에 몰입하고 있겠어? 언어를 안 잃어버리려고, 조금 언어를 살리려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나온 말 language revitalization efforts. revitalization, 소생, 부활, 언어 소생 노력들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Some of those groups, 그러한 집단들 중 몇몇은 하고 또 후주 나왔죠. 어떤 집단? 걔네들의 언어가 are extinct, 뭐한 멸종해버린. 여기서 끊어주고 후주부터 아까지예요. 그러니까 후주부터 extinct까지죠. 후주부터 extinct까지가 관계사절. 그러면 그 언어가 멸종해버린 그런 집단들 중 몇몇은 뭐라 해야 되겠어? 포기했다 해야 되겠어? 부활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다 해야 되겠어? 엄청 부활시키려고 애쓰고 있다라고 해야 앞문장이랑 흐름이 맞겠지. 알겠어? 확인합니다. 자, 잃어버린 애들도, 이미 멸종해버린 애들도 뭐해? 지금 시도하고 있다. 뭐 하려고? 레저렉트 동그라미. 그러니까 뭐야? 부활시키려고. 그들이 뭐야? 언어들이겠죠? 그 언어들을 뭘로부터? Whatever records have survived. 자, 보세요.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앞에 from이 붙어있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게 도대체 말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라고 한다면 whatever의 탄생은 이거의 합이죠? 이 두 단어의 합이 whatever거든? 이렇게 내가 풀어놓으면 어려울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from anything, 무엇으로부터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든 레저렉트 시키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무엇으로부터든 이걸 되살려내야 되겠다. 근데 이거 관계대명사니까 이렇게 뒷문장이 뭐 할 거예요? 이렇게 꾸며줄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한 무엇으로부터든 이거는 이렇게 되면 anything이면 has라고 하긴 해야 되겠구나. 이건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살아남아왔던 무엇으로부터든, 즉 살아남아있는 무엇으로부터든 되살려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문장인데. 됐어?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해진 게 whatever이기 때문에 이 whatever의 해석을 똑같이 해. 방금 그대로 이렇게 잘라내고 살아남은 무엇으로부터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알겠어? 살아남은 무엇으로부터든 되살려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봐. 지금은 근데 또 뭐가 다르냐면 여기 이 새끼는 또 뭐냐? 요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좀 전에는 anything that 이거를 합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whatever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띵을 꼭 띵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 any record that 이런 식으로 가면 records죠? any records that 하고 have survived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봐봐. 살아남아있는 어떠한 기록으로부터든 되살려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됐어? 그러므로 결론 우리가 anything that을 합하면 뭐가 나온다고? 그냥 whatever가 나온다고.
여기서 그냥 whatever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anything이 아니라 any 명사 that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 이게 뭐가 나온다고? whatever 명사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거.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가? 이렇게 끊어내고 해석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끊어내고 살아남아 있는 어떠한 기록으로부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 됐죠? 그래서 이 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결국 뭔 말이에요? 언어라는 것이 잃어버리면 굉장히 손실이 크고 후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 했어? 그래서 많은 사회들이 안 잃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잃어버린 사회도 다시 소생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 글의 내용인 거예요.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시작합시다.